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제임스 클리어 씨가 썼어요. 워낙 미국에서 유명했던 책이죠. 2018년 10월에 미국에서 출판됐고요.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갑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출간됐고요. 10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2월에 나왔죠. 자, 사실 저는 이런 책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 하면 이렇게 바뀌어 꼭 한번 해봐. 뭐 약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개발서가 대부분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이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따라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 내용이 완전히 새롭진 않아요. 이미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 같고 또 누군가가 썼던 말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앵글로 포장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읽을만하다, 무엇보다도 읽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 자체가 스토리인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딱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는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꽤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2학년 때 사고를 당합니다. 누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그게 하필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저자의 얼굴을 강타한 거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큰 사고였습니다. 회복하는데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다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라고 저자는 말하고요. 1년 후에 야구팀으로 복귀하긴 합니다만 1군이 아니고 2군으로 복귀합니다. 그것도 후보 자리였어요. 좌절했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2년 뒤에 부상이 있은 지 2년 뒤에 저자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학에 있는 야구팀에도 들어가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저자는 결심을 하죠. 나의 생활을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작은 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싸고 또 주변 깨끗하게 정돈 잘하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저자는 사고 발생 6년이 지난 시점에 가서 대학교에서 그 야구팀의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이 됩니다. 꽤 큰 성과를 올린 거죠. 자, 저자는 말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아주 큰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 구단에 입단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큰 선수, 대단한 선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읽어볼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죠. 작은 습관이 모여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이런 유의 책은요, 뭐 물론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을 쓸 사람이 또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스토리인 사람이 내 말 한번 믿어봐요.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먼저 이 책의 뼈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습관을 형성하는 네 단계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신호, 두 번째는 열망, 세 번째는 반응, 그리고 네 번째가 보상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길가의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요. 매우 향기롭죠. 먹고 싶은 그런 냄새죠. 자, 이 냄새가 신호입니다. 신호요. 아침 밥을 안 먹고 출근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가 상당히 고파요. 그래서 저 냄새가 너무 좋은 저 빵을 먹고 싶어요. 이게 열망이죠. 그 다음 단계가 반응인데요. 이 열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걸어 들어갑니다. 빵집으로. 그리고 돈을 내고 빵을 하나 사죠. 자, 그런데 그 빵집 주인이 아주 상냥하게 커피도 방금 전에 내렸다면서 커피를 한 잔 서비스로 드릴 테니 같이 드시라 라고 말해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보상인데 배가 일단 부르죠. 빵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커피도 서비스로 받은 걸 맛있게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자, 출근길이 아주 신이 납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이 빵집에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저자는요, 바로 이 네 단계를 응용을 하는데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네 가지.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런데 각 단계마다 행동 수칙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하나 먼저 들면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 볼게요. 신호 단계, 분명하게 만들어라 라는 행동 수칙이 붙었어요. 자, 배가 고파요. 점심시간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햄버거를 사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건강식을 먹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건강식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30일 동안 회사로 샐러드를 배달시켜서 점심마다 먹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죠. 분명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열망,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고 이게 살을 빼는 게 목적이니까 운동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썸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침마다 러닝 동호회에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 나도 가입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썸 타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매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반응 단계인데 여기서는 하기 쉽게 만들어라 라는 행동 수칙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난 앞으로 군것질은 안 할 거야. 자, 이게 너무 목표가 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매일 아침 책상에 출근을 해서 책상에다가 먹을 거를 잔뜩 쌓아놔요. 과자 같은 거요. 이게 평소에 나의 생활이었다면 앞으로는 먹을 걸 놔두긴 해요. 근데 그게 과자가 아니고 과일이 되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먹을 건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옵션을 달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살 빼기 작전, 나의 다이어트 작전이 좀 더 쉽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게 반응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상 단계,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라는 거죠. 물론 몸이 좀 슬림해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거 자체가 보상일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만족스럽게 보상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괜찮아 보이는 옷을 한 벌 산다든지 그런 거죠. 이렇게 습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거는 만족의 수준을 적절하게 높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무슨 습관이든지 다 응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책에는 담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흡연이 습관이긴 한데 워낙에 니코틴이 중독성이 강하죠. 이 담배 피는 습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례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여성이 승마를 할 때마다 자기 친구하고 담배를 한 대씩 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승마를 그만둡니다. 다행스럽게 담배도 같이 끊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십수년이 지나서 다시 승마를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말에 올라탈 때마다 담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연상작용 때문인데 승마와 담배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말을 탈 때마다 담배를 폈으니까 십수년이 지나서도 말을 탈 땐 담배 생각이 났던 거죠. 자, 또 다른 사례인데 1970년대 초반이에요.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의 15에서 20%가량이 헤로인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정부에선 당연히 우려가 컸겠죠. 왜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 미국에 돌아와서도 중독 상태가 이어질까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대한 다음에도 중독 상태가 이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헤로인도 안 하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선 키워드가 환경입니다. 환경. 베트남에 있을 땐 일단 전쟁 상태니까 불안하죠. 또 거기선 헤로인을 구하기가 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로인에 중독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데 미국에 돌아와선 전쟁 상태도 아니고 옆에 헤로인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로인을 끊게 되더라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요. 담배를 피우게 하는 나를 둘러싼 환경, 이 환경에다가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운다면 나 혼자 담배 끊기 정말 어렵겠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신호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 살펴봤던 그 좋은 습관 만드는 4가지 방법,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여기 이 4단계에 나왔던 첫 번째 머리에 나왔던 신호, 그 신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 4가지도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4단계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각각의 행동 수칙이 따라 붙습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네,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만약에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네, 그것만큼 큰 결실이 또 있을까? 책 한 권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결실 중에선 정말 큰 결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을 땐, 맞다. 진짜 그러네. 나도 저건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대목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습관은 잊어버리고 나쁜 습관은 되살아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좀 느슨해진 듯한 마음속의 나사, 그 나사를 조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준 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